잘 해봅시다. 일단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일단 이거 프리는 다 해야 돼요. 알겠죠? 다 풀어 오셨으리라 믿는데 우리 저번에 프린트 다 갖고 오셨죠? 네. 자 일단 저번에 이제 그 7번까지 했는데 6번부터 할 차례 6번 안 했죠? 그죠? 네 이제 파트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개념 원리도 갖고 오셨죠? 그런 거 같아. 지금 나이 때는 너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잘 찾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27인가 29살 때 알았거든? 내가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정말 고등학교 때 제대로 찾았잖아? 나는 그냥 기본 재수 5년은 생각할 것 같아. 그래도 안 늦거든. 4년, 3년 재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늦어. 근데 한 번에 가면 더 좋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인생에서 잘 찾는 게 행복이거든. 이해 가니? 잘 찾아야 돼. 알겠지? 너무 급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꿈은 되게 될 수 있으면 크게 꾸고 노력은 치열하게 하는 거야. 그만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희는 공부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지. 컨디션이 좋아야지. 체력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견디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부지런할 거 아니야. 진로도 찾아보고. 맞아요? 선생님도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진짜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웨이트 20분 하고 지금 1시간 뛰고 왔는데 돼지가 돼가지고 야 옛날에는 그냥 1시간은 그냥 뛰었거든. 야 30분 그것도 속도 8로 놓고 옛날에 19 이렇게 10 놓고 뛰었는데 8로 놓는데 30분 뛰니까 와 내가 진짜 막 와 일단 살 다 빼야 돼요. 저는 일단 저는 아무튼 저도 열심히 노력 독한만 먹고 이제 막 체력 관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도 체력이 일단 있어야 뭔가를 이루지. 체력이 있고 컨디션이 있고 뭔가를 해야 공부든 뭐든 다 이뤄내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생들 체력 관리 안 될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고 있으면 체력이 돼야 되거든. 컨디션이 좋아야 돼. 왜 컨디션이 왜 좋아야 될까? 옛날에 내겠지. 효율성. 그지? 머리 아픈데 3시간 앉아있으면 머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자 봅시다. 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네, 자 이거 차근차근 봅시다. 다른 친구들도 진로 상담 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알겠죠? 예전부터 말한 거라서 선생님이 좀 급해가지고 근데 그 진로 상담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고민거리 있으면 그죠? 네, 그래도 아무리 많이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인생을 조금 살아봤으니까. 자 6번 봅시다. 가족분 보면 자 얘가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리고 A 집합 X와 X 실수. 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럼 얘는 원소를 실수 전체겠죠. 네. 근데 0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 표현은 A 집합은 뭐를 갖고 있다? 원소 0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괜찮죠? 그냥 2번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 자 저기 뭐야 이 프린트를 푸는 이유는 특정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그냥 얘네들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조금씩 풀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너네들 내가 하고 싶은 문제들이 여기 다 있어요. 최근 뭐 2016 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개념 설명 어차피 이거 문제 풀이 다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이면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뭐가 아니다 하면 대우해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 대우를 쓰면 A가 A의 원소이면 A 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보다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4개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의고사나 고교 내신에서 니네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그 상위권 문제들 있죠. 그게 뭐냐면 연산 능력도 기본이지만 제한된 시간에 너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 경우를 나눠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거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그죠?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좀 차근차근 생각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수학 문제 모른다고 해서 한 번에 가르쳐줄 줄 없지. 맞죠? 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괴롭더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힘이 생긴 거야. 이해가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랑 좀 뒤늦게 맞는 학생은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을 풀고 싶은데 안 되지. 왜냐면 시간이 마음이 급하거든. 시간이 없거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조금 시간 내서 조금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나를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이해하는 능력만 키우면 안 돼. 해설지 보면 이해가 잘 되거든. 근데 그게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지 이해 능력이 아니거든. 방법 찾기 놀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가지고서 풀어야 돼. 근데 봐봐. 여기서는 원소 0은 이거의 원소인 게 맞죠? A 집합에. 그러면 이제 A가 A의 원소면 얘도 반드시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얘면 이런 운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이 0을 원소로 가지면 여기다 A가 0이고 0 되면 마이너스 2도 원소로 갔네? 그런 운명이잖아. 저절로 따라온 게 있다고. 그럼 다시 얘가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같으면 제곱하면 얼마지? 4 빼기 2니까 2를 원소로 받는 거지. 그럼 다시 2를 대입하면 4 빼기 2니까 뭐죠? 다시 2를 원소로 받는 거죠. 맞죠? 여기 4 하면 이거 다시 원소로 그러면 3개야. 근데 원소가 4개래. 그치?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집합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서 이제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생각. 여기서 딴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란 걸 해야 돼.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에서 특정 A 딴 원소 이거 말고 다른 원소를 가졌어 A가.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이 원소를 가질 거 아니야. 선생님도 생각해서 풀었어요. 생각. 그죠? 생각. 그래서 이거를 원소로 가지면 이거를 다시 원소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원소가 몇 개가 돼? 5개가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러면 생각이란 걸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머지 이거 말고 다른 원소를 갖고 와야 돼. 이거랑 다른 원소를 가져야 돼. 근데 이건 또 새롭게 태어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얘가 이거 셋 중에 하나면 되겠다. 그지? 어떤 얘네들이랑 다른 숫자 A가 나오는데 요거 계산을 했더니 다시 이 중에 하나라는 거지 얘가. 이러면 딱 하나, 둘, 셋, 4개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얘던가 0이던가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그 마이너스 2던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2던가 그럼 하나 더 있지. 자기 자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대입했는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A가 이제 같은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가 이해가요? 네. 이해가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보자마자 유형을 외우고 다니진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 그냥 보고서 이거 뭐지?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우에서 나눠서 풀거든. 다 그래요. 이거 문제 다. 얘 다 보여줄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A제곱이 2니까 A는 뭐가 되지? A는 뭐가 되는 거죠? 풀마. 그럼 A가 이제 풀마 루트 2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복되지 않았어. 루트 2도 중복 안 되고 마이너스 2 돼요. 여기 두 개 찾은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 A제곱이 0이니까 A가 뭐죠? 근데 0인데 중복됐어.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A가 뭐냐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오지? 아무튼 뭐 무슨 의학 드라마인가? 뭐 거기서 안 돼요. 이런데 웃어줘서 고마워. 요새 좀 중학교 애들은 이런 거 하면 미친놈처럼 쳐다보고 뭐 친한 반은 이렇게 웃어주고 끝나는데 뭐 앙대 이러면 뭐 살벌해. 아무튼 다른 반은 뭐 살벌해. 자 A 제곱은 그 A 제곱 넘기면 4죠. 그죠? 그럼 A가 얼마죠? 풀마 이제 안 돼요. 여기도 중복이 돼요. 다른 수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 무슨 나 뭐 하는지 이해가지? 안 돼요. 여기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풀면 A 제곱 A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A가 2랑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그럼 2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괜찮죠? 그래서 3개야.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3개죠? 그 집합도 가능한 게 3개야. 알겠죠? 이런 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거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유형도 하고 뭐 아무튼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이런 유사 유형이 나왔을 때 편하게 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 봅시다. 1번 자 집합 개수 나왔죠? 그죠? 네 집합 개수 자 1번이랑 2번인데 그 밑에 집합 문제는 최근 경향이야. 최근 아마 작년 고2 3모였을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너네 학교에서도 풀어주겠지. 자 선생님은 몰라. 여기를 그냥 답만 하게 되기 때문에 풀이 맞아요? 근데 풀이를 비교해보세요. 알겠죠? 저는 제 풀이가 더 확실히 깔끔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죠? 비교를 해봐. 알겠어?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다 30번 문제나 20번이나 29번. 그래서 너네가 한번 잘 해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주력 파트는 고2 고3 수학이에요. 알겠죠? 기초 수학이 아닌데 일단 잘 해봅시다. 1학년 잘하고 있죠 지금?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보고 자 1번 집합 A 원소가 -2, -1, 0, 1, 2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A에서 A로의 함수래요. 그죠? 네. 아 그러면 봐봐. 자 여기가 다 함수 문제인데 그 저번에 개념원리 여기 특강 한 페이지 해줘야 되죠? 괜찮죠? 네 그거는 옆에 3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순열과 조합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일단은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여기서 정까지 여기 한번 다각도로 정리를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A에서 A로 대응시키면 선생님 줄을 이렇게 써놓거든.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고3 가서 이제 확통 수능 문제 볼 때 겁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맨날 하던 거거든. 이제 다음 달에도 수능이지. 이제 다음 달에 나오지 맞아요? 야 이게 확통이 매해 다 맞추고 있지만 만점 받고 있지만 이야 원래 최근 10년 넘게 국룰은 중복순열 중복조합이었거든 마지막이. 이야 요새는 굉장합니다. 모평균 추정이랑 모비율 추정이랑 모비율은 아니다. 저 교육과정 너네는 모비율 부활됐다. 모평균 추정이랑 그 다음에 평균 있거든. 정규국어에서 평균 추정하는 거거든. 이야 이걸로 싹 바꿔서 했는데 뭐지? 아무튼 막 살짝 좀 변형이 됐어요. 아무튼 학생들이 좀 괴롭긴 할 텐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개념 늘 말했지만 개념과 원리 충실하면 유형이 어떻게 변형해도 다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출 유형만 풀어제낀 학생들은 힘든 거지. 신유형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신유형도 어차피 그래봤자 고3 수학이거든. 어차피 고2 수학에서 대학교 수학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 파트에 요구하는 단원별로 요구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마스터하면 그것만 활용하면 되거든. 개념 딴 거 내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더 깊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자 이렇게 A에서 A로 대응한다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 알겠지? 뭐 고3 학통도 거의 그렇습니다. A를 이렇게 해놓고서 자 나 조건이 뭐였죠?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대입해서 막 풀고 막 해설도 나오고 막 그렇게 풀어줄 텐데 너네 무함수 기함수 그 정리 선생님이랑 했나? 다시 한번 한다. 알겠지? 우함수 비함수성은 어차피 고이 수투 적분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 다시 한번 할게요. 비함수가 뭐라고? 무슨 함수? 기함수가 뭐라고? 원점 대칭입니다. 알겠죠? 너네가 배우는 원점 대칭은 3차함수를 아직 고2 때 안 배웠으니까 기함수 너네가 배우는 기함수는 1차 함수 있지? 1차 함수가 전형적인 기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함수 잠깐만 요 직선 있지? 이거 원점 대칭이거든. 요만큼 잘라다가 90도, 180도 맞아요? 돌리기. 초등학생들 4학년 애들 돌리기 나오잖아요. 밀고 뒤집기 돌리기 나오잖아요. 머리를 쥐어짭니다. 굉장해요. 그죠? 막 이렇게 도형 90도 이렇게 돌리기 있거든. 어렵습니다. 막 무슨 진짜 초등학교 문제 무시할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회전한 다음 옆으로 한번 밀고 뒤집었을 때 모형 그리러 막 이런 거 나 진짜 야 막 장난 아니야. 아무튼 이게 90도 180도거든. 점대칭 원점 대칭 또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이게 기함수가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은 x, y 보 다 바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은 거지. 요만큼을 이해가냐? 이해가지? 그리고 이제 관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왜 원점 대칭 표현이냐면 우함수 표현에는 이렇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이쪽에다가 안 쓰고 주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거든? 상관없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전형적인 게 이제 짝수차함만 있는 건데 너네가 배운 우함수는 아직 4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함수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x지? 그러면 fx랑 마이너스 fx 같잖아. 그러니까 우함수의 표현이고 y축 대칭 이해가요? 그리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우리 y축 대칭 배웠지. y축 대칭은 뭐를 봐? x를 뭘로 바꿔? x를 뭘로 바꿔? 마이너스 x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x를 이 함수를 얘를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여기 x 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이해 가시나요? 네, y축 대칭 함수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겹쳐지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y는 fx 함수지. 맞죠? 이게 이 함수야?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y축 대칭 해볼게. y축에 대해서 적으면 원래 그 함수 자기 자신 나오지. 그죠?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지금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으니까 y축 대칭 함수인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됐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y축 대칭 함수는 뭐가 성립한다고? 요 식만 보면 돼요. x랑 마이너스 fx 값이 같은 거고 얘는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고 그럼 여기가 fx고 여기가 마이너스 fx지. 네. 여기가 fx고 여기가 f의 마이너스 x고 그러면 여기랑 요 값이 서로 부만 다르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가자. 이게 이제 이 표현이고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잘 봐. 얘가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랑 f-x랑 f-x랑 마이너스 fx랑 지금 같다는 거지. 일단 거기서 이거를 자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네. 그럼 잘 봐. 일단 얘가 그러면 일단 여기다 0 대입하면 원점 어떤 그래프가 기함수면 0은 뭘로 가야 돼 일단? 무조건 0으로 가야 되지?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f0 값 여기 x가 0일 때 얼마야? x가 0일 때 그러니까 f0이랑 x가 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f0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이항하면 2f0은 얼마? 10으로 계산하자면 0이고 그러니까 f0 0이지? 이해가죠? 그리고 모든 기함수 함수에서 이것도 기함수고 뭐 이렇게 해도 기함수잖아. 맞지? 이렇게 해도 기함수지? 맞지? 모든 기함수에서 0은 반드시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 0은 됐고 그럼 0은 이쪽으로 가는 게 선택지 경우에서야. 그러니까 이따가 특강 그 페이지도 정리해 주겠는데 함수에서 함수 대응계수 찾으세요 하면 이거 경우에서야 알겠어?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 그 차이인데 여기 옆에 있는 3번 문제가 조합이고 나머지 것들이 경우의 수입니다. 밑에 있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이따 보여준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가 순열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지? 일단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지. 1대1이란 말이 있나 없나 봐. 여기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그냥 얘는 5가지 경우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야. 5가지. 이해가? 근데 얘가 만약에 어디 한 군데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선택지가 없어요. 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한 가지예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잖아. 이게 원점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지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2,1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원점 대칭은 x보가 바뀌면 y보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1이랑 2는 선택지가 없어요. 밀어야 밀어.
거울 같은 존재야. 알겠어? 얘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가지? 그러면 5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 5가지죠. 그죠? 그럼 5가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로 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부호 바꾸, 얘 둘 다 부호 바뀌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도 5가지. 그러니까 정답은 25가지야. 이해가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다잉.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근데 이 문제에서 살짝 변형해서 내실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 함수가 뭐 이렇게 대응시키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1대1 뭐라고 할까? 뭐 1대1 함수다. 1대1이다. 일단 뭐 1대1로 한번 가볼까? 대응 말고. 대응은 정의역, 이제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1대1 함수를 만족시킨다고 해보자. 니네 1대1 조건 알죠? 1대1 조건은 뭐야? x1이랑 x일 때 뭐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여기까지가 그냥 1대1 조건이 알겠어. 이해가지? 그러면 봐봐. 얘가 그럼 얘는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는 무조건 가야 돼요. 경우의 수가. 그럼 얘가 만약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이니까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겠지. 그럼 어디 갔어? 얘가 어디에 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몇 개 갈 수 있어? 얘 2개 제외해야지. 몇 개 갈 수 있어? 그치? 얘는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치? 얘는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대응 생각을 해줘야겠지.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뭐야? 딱 정확히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우에서 써줄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거거든. 아니면 이거 플러스 뭐 공역과 치역이 같다 플러스 여기다 공역 치역이 같다 라고 쓰면 내가 알아 먹어야 돼.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자 일단 2번 3번 다 풀어주고 그 특강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1교시는. 자 2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최근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리고 청구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니네 선배들 있지? 작년에 냈어. 근데 냈었나? 아무튼 냈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유사히 유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잘 봐. 집합 1, 2, 3, 4에서 x에서 x로 또 대응을 시켰네. 그지? x로 시키는데 x의 집합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뭐를 만족시킨다? 이게 4 이상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시키지? 맞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죠? 왜냐면 선생님 그래프에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1, 2, 3, 4에서 1, 2, 3, 4 대응시키지? 물론 하나하나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이 정령 내에서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응되는 규칙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같거나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니? 그럼 이거 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4 이러면 이런 함수겠지? 맞죠? 근데 지금 정의역이 뭐만 정해져 있지? 정의역이 1, 2, 3만 정해져 있지. 그러면 이제 요 박스 내에서 1일 때 여기가 얼마냐면 3이잖아. 그러면 1일 때 뭘로 대응시키면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지 그래프를 풀면 좀 쉽지. 몇 가지? 이 2가지가 있지. 3, 4. x가 1일 때는 3, 4로 대응시키면 되겠네. 요 규칙이 얘가. 그치? 그러면 2가지. 그럼 2일 때는 2, 3, 4니까 몇 가지? 3가지. 3일 때는 1, 2, 3이니까 몇 가지? 3일 때는 1, 2, 3, 4인가? 그죠? 여기 3 대입하니까 1, 2, 3, 4 몇 가지? 4가지. 4일 때도 1, 2, 3, 4 4가지. 그죠? 주의할 점은 4일 때는 0이 없어. 조심해야 돼. 여기 1, 2, 3, 4 볼게. 1, 2, 3 4가지. 그래서 26, 4, 24, 그 다음에 4, 96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96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지?
이해 가고 그 다음에 특강에는 여기 조합이 없을 텐데. 그거 다 피잖아. 아니 여기 조합 해놨구나. 자. 자, 일단 특강부터 한번 저기 설명 듣고 3번을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221쪽 펴봐. 221쪽. 저 F 다닐 때 어? 0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 F 다닐 때 0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없잖아. 여기 1, 2, 3, 4밖에 없잖아. x에서 x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지? 자, 함수의 개수 그 대응시키는 거 보셨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221쪽입니다. 알겠죠? 순열과 조합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순열은 베리 이지 모드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 박스에 나오는 거 있지? 이건 쉬워. 알겠어? 그러니까 조합만 잘 이해하면 돼. 알겠죠? 조합만. 알겠죠? 이게 잘 이해가면 고3 때 중복조합이 쉽게 이해갑니다. 알겠죠? 나오거든요. 또 등호 붙여가지고. 자, 봅시다. 봅시다. 네. 그러니까 엄청 선생님들도 헷갈릴 거야 아마. 연구 안 하죠. 왜냐면 조합 파트가 공수 원으로 빠졌잖아. 근데 또 함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 조합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헷갈리거든. 근데 1학기 때 안 냈으면 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지? 나는 집합이랑 집합 연산 파트랑 명제 파트랑 함수랑 합성함수랑 역함수, 유리함수 범위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근데 어쩜 그게 양이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난 저기 뭐야. 근데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치? 왜냐면 이제 오늘 성경책이 써져 있다고. 비판받으면 나도 똑같이 그걸로 비판받을 거래요. 물론 비판받겠죠. 나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오늘 반성하고 나왔어요. 절대 비판하지 말고. 근데 이게 나는 분석하고 경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저기 뭐야 방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분석을 하니까 자꾸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막 모 학교는 1단원만 냈어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그냥 도형의 이동 끝이야. 4개 다. 그럼 여기인데 이게 야 이러면 범위가 집합부터 끝까지인데 아무리 교과서 양이 적다 하더라도 자 아무튼 자 봅시다. 221쪽에 자 함수의 개수는 자 거기 막 복잡한 문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외울 게 아니라 경우의 수로 풀면 되지. 알겠어? 잘 봐. 얘들아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1, 2, 3, 4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대응을 시킨대. 그냥 프리하게 함수의 개수 구하래.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래. 이게 나중에 이제 뭐야 중복순열이긴 하거든. 근데 지금 그런 게 고3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너 어디 갈래?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그쵸? 네. 4에 4제곱하면 좀 헷갈리니까 하나 더 써줄게요. 잘 봐.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5가지. 얘도 5가지. 그냥 함수의 개수는 5가지 5의 4제곱이야. 맞아? 근데 이거 설마 이걸 외우는 학생이 없겠죠? 이게 뭐 n개면 뭐 n개에서 n개로 뭐 대응시킬 때 뭐 n의 n제곱 이게 외우는 학생 없겠지? 그냥 너 어디로 갈래? 5가지. 여기 5가지. 똑같구나. 5에 5점. 미안하다. 졸라 돌대가리인가? 아무튼 4개가 완전히 쪽팔리네. 아무튼 4개 4에 4점이죠.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거기는 또 n개로 또 달리 해놨네, 그죠? 근데 맞춰놓은 이유가 일단 1대1 대응도 설명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프리하게. 왜냐면 겹쳐도 되니까. 근데 이제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4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3의 4제곱인데 이걸 외우는 학생은 없겠죠. 이걸 막 외우면 이제 헷갈린다. 4의 세제곱인지 3의 4제곱인지 막 알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 알겠어? 됐고 함수의 개수는 됐고요. 4의 세제곱이고. 근데 이제 1대1 함수를 가죠.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1대1 함수는 너 어디로 갈래? 4가지. 너는 그 다음은 3가지. 너는 어디?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에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하나는 b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개수를 맞춰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제 뭐야 팩토리얼 했죠. 우리가 팩토리얼 했죠. 네.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3, 1,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팩토리얼 안 썼어? mn, n 팩토리얼이잖아. 상수함수 계수는 답정 넣었죠. 몰빵을 몇 개씩 있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몰빵할 수 있죠. 1로 다 가는 이런 몰빵 상수함수. 2, 3, 네 가지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 여기까지는 그냥 레귤러, 그냥 이지 모드,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일은 없죠.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예시를 풀어봅시다. 뭐 보기도 있네요. 자, 보기 할게요. 자, 1, 2, 3이고요. 뭐 A, B, C, D래요. A, B, C, D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가지 됐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24가지 됐죠? 상수함수가 있어도 4가지죠, 맞아요?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내면 그냥,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제가 싫은 걸로 할게요. 이런 거 틀리면. 자, 510번 볼게요. 자, 510번 같이 해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자, 마이너스 1, 이거 뭐 이지 모드다, 그죠? 함수의 개수 3의 세제곱이니까 27개, 그죠? 예. 1대 3, 2, 1, 6가지. 상수함수 3가지, 그죠? 아, 이런 거는 다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죠? 조합입니다, 조합.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511번에 2번 별표 치세요. 지금 내가 오늘 저기 중점 둬서 설명할 건 이거고요. 그쵸? 네. 근데 511번에, 자, 1번은 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5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 잠깐 뭐 아프다. 아, 뭐 아파. 자, 511번에 1번 이게 뭐죠? x1이랑 x2가 다르면 뭐래요?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건 많이 했죠?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갈래? 둘레 다섯 5 곱하기 4 정답 20까지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뭘로 설명할 거냐면 잘 봐. 이런 거지. 거기도 그렇게 나왔지 표현이. 자, 1, 2, 3, 4가 있고, 네. 여기서 뭐 5, 6, 7, 8, 9, 10이 있다. 괜찮죠? 이 상황에서 이제 조건이 어떻게 깔리냐면 x1이랑 x2이면, 그쵸? 이면 둘 중 하나로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fx1이랑 fx2 아니면 fx2 이렇게 반대로, 원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fx1이 fx2보다 작다 아니면 fx1이 fx2보다 크다.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어떻게 대응시키고 어떻게 푸냐는 거지. 자, 이거는 그 명칭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 그 조합입니다. 조합. 이게 정확히 조합입니다. 알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조합으로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1이랑 x2가 x1보다 크대. 그럼 여기 다 지금 이렇게 크잖니?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잘 봐. 1, 2, 3, 4인데 이게 지금 2는 1보다 크고 3은 2보다 크고 4는 3보다 크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을 대응을 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랑 3만 보자. 2랑 3. 그지? 그러면 반드시 2랑 3을 선택을 했을 때 F2 값이랑 F3 값은 선택지가 없는 거야. 교문에서 무조건 한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잘 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선생님이 2와 3을 대응을 시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이랑 9랑 대응을 시킬 거야. 그 경우의 수가 원래는 두 가지 뭐 이렇게 뭐 총 뭐 네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가든 하나씩 가든 맞아? 그러니까 너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총 네 가지거든. 근데 요거든 그러니까 요걸 먼저 풀어볼게.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 요걸 먼저 풀게.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크기 순서대로.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작은 게 큰 걸로 위에 이렇게 가는 거지. 경우의 수가 없어. 얘네들은 여기서는 얘는 선택지가 없어. 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그러면 이거를 풀 땐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풀어야 되냐면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네 개의 원소를 여기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대응시켜야지. 그러면 이 여섯 개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네 개를 뽑아봐. 그러면 여기 네 개를 뽑았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네 개 정확히 뽑았지. 이거 정확히 고등학교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네 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4개 쳐서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라는 거지. 맞죠? 그럼 4개 뽑았지. 그럼 얘네들을 4개를 여기다 대응시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크기 순서되니까 얘는 제일 큰 데로 가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 4개가 선택사항이 없다고.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지?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걸로 물어봐. 전혀 상관없어. 이게 다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선택지가 없어요. 제일 작은 값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큰 걸로 그 다음은 그 다음 큰 걸로 그 다음은 그 다음 걸로 무조건 이렇게 가야지 얘가 성립하는 거거든. 이해가죠? 그럼 끝났어. 쉬워. 정답. 이 경우에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응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게 6시 4니까 6시 2지. 15가지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이거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겁나 쉽지. 근데 이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이해가지.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범위가 함수란 말이야. 함수에서 함수 대응인데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다.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돼. 알겠어? 명쾌하게 나누고 들어가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문항이면 시간 싸움이잖아. 어려운 문제 4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 문제 딱 해서 딱 내가 단원별로 무슨 단원에 무슨 단원 딱 나와줘. 여기 내가 공부했던 거 그래서 어떤 단원이면 내가 그 단원에 공부했던 정리한 거 꺼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봤던 거부터 익숙한 거부터 틀리지 않고. 알겠지? 그거 다 맞추면 일단 시험 잘 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승부를 봐야지.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3, 5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다 풀고 풀잖아?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 얘들아?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안 풀릴 것도 풀려요. 진짜라니까. 나 몰라. 내 스타일은 그래. 고교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 있잖아. 수능 이런 거 있지.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고 내가 이 수강부터 쭉쭉 풀어. 그럼 답이 쭉쭉 나오잖아. 모르는 거를 뭐 신유형은 나중에 풀고 맞아? 괜히 어려운 거 붙잡고 있으면 심박수만 빨라지고 그지? 그러고서 다 나중에 그럼 다 풀었어 그러면? 그럼 4개 빼놓고 다 풀었잖아? 그럼 나는 최소 이제 다 틀려도 84점 확보해. 근데 이제 4문제는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2개는 무조건 풀리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널널한데 이제 2문제 풀잖아? 그럼 90, 마음이 편해. 틀려도 92잖아, 맞아? 근데 또 풀려요, 그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저렇게 하고 풀려요, 그냥 논리적으로, 맞아? 그렇지. 그 마지막 한 문제는 당연히 선생님이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고등부 선생님은 당연히 만점 맞아야죠, 그죠? 이제 악착같이 푸는 거지. 그거는 이제 어금니 꽉 깨물고 푸는 거지, 선생님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자. 근데 내 생각에는 올해 그 수능 보잖아 다음 달에 항상 15번에서 귀납적정이 역추는 주면 좌우추론을 한 거 했거든. 최근 4년 5년 차에 3년 4년 차에서 계속 나왔거든. 내 느낌에는 그거 빠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모의고사 나도 지금 바빠가지고 2, 3학년 거 지금 평가 못 풀어봤거든. 6구를 풀어봐야 되거든. 그게 제시잖아. 몰라 한번 낼지 안 낼지 봐봐야겠다. 근데 내 그냥 오로지 감은 왜냐면 고2 구무가 고등학교 2학년 구무 있지 30번 스타일이 바뀌었어. 깜짝 놀랐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자 원래 안 바뀌면 자 그러면 저기 요 상태에서 x, x2가 x1보다 이면 뭐래?
이거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지. 네.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이거 크기 정해졌잖아.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대응식은 순서가 정해 있는 대응이잖아.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지. 이게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중에 몇 개 뽑아야 되지? 두 개 대응식인 거? 5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 뽑아야 되겠지? 네.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뽑은 상황 이렇게 뽑는 게 10가지고. 그죠? 그리고서 얘네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지. 이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럼 10가지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3번도 쉽죠? 자, 이거 특강 다 정리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개념을 몇 번부터 하면 되지? 어디부터 하면 되지? 200, 다 했고 이제 합성함수 224쪽부터 하면 되지? 네. 개념 원리는? 그 앞에는 선생님이 다 필수 예제 설명해줬죠? 유형도 점검하고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도 한번 점검해볼까? 222쪽에 222쪽에 선생님이 513번 같은 경우 이차함수 잘 꼭 해보라고 그랬죠? 네. 그지? 자 요런 거랑 그 다음에 514번은 셀프네 그죠? x가 2분의 5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지. 그 셀프로 해서 이게 1대1 대응이면 뭐라 해야 돼서 기울기끼리 곱이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고 그랬지? 경계값으로 나뉘잖아 그래프가. 1참수가 분명히 1참수가 경계값으로 나뉜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둘 다 양수해야 돼 곱이. 이건 국룰입니다. 알겠죠? 80% 유형에 속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13쪽 안 중요한 게 없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521번도 순열 문제죠. 방금 했죠? 네. 맞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냐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자면 1, 2, 3, 4, 5 1, 2, 3, 4, 5 6, 7, 8인데 조건이 거론한대. 다 좋은데 그러면 그냥 1, 2, 3, 8C 2를 8C 5를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하나 더 있네. F4가 뭐라고? 6으로 간대 그지? 맞죠? F4가 6으로 간대. 그러면 봐봐. 3이 얘를 갈 수 없어. 이제 이거는 딱 경계를 쳐준 거지. 그러면 3은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선택지가 어떻게 되냐? 5개 중에 얘 3개 대응시켜야 되고요. 왜냐면 얘 화살표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해가죠?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크기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이거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시죠? 문제 성립 안 돼. 이거 부등 반대면 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3 곱하기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끝. 20가지. 그죠? 스텝 2가 개념만 정확히 알면 몇 초 컷도 안 된다 맞아요? 근데 개념이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중요시하고 522, 523도 다 중요합니다. 꼭 풀어보세요. 523번 무슨 표현이야 이게? 무슨 표현 나왔어? 우함수 표현 나왔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함수 쪽으로 대칭시키는 함수에 뭐 구하래? 개수를 어떻게 하래? 구하래. 맞아요? 맞죠? 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비슷한 거니까 아까 기함수소랑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취지로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522번, 523번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그러면 이제 3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3번. 자, 3번 집합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x에서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x1이 x의 원소고 x2도 x의 원소래요. 이메일 x1, 2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x에서 x로 대응시킨대. 그러니까 1, 2, 3, 4, 5, 6. 그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 2, 3, 4, 5, 6.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x에서 x로 대응시킨다는데 가조건에서는 자, 나 조건에는 함수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존재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니네 내신에 그거밖에 없어 1대1 대응. 알겠죠? 현재로서는 고이고삼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보자. 이게 있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1부터 4까지에 있는 이 순서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녀석들은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4개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일단 어떻게 해? 6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되지? 그 6시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6시사를 해주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6개를 뽑아봐. 그러면 선생님이 4개를 랜덤으로 뽑아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어.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요건데 이제 뭐 x1이 더 크긴 하네. 그럼 거꾸로 대응시켜주면 되겠지. 1이 가장 크게, 그 다음이 큰 거, 그 다음에 얘가 큰 거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맞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원소 몇 개 나왔어? 2개인데 그러면 2개로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잖아?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래,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가니? 그럼 얘네들은 선택사항이 어디 있어? 몇 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얘도 2가지지. 그러면 아니지. 얘네들 그냥 지금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잖아 여기 문제에서. 그럼 얘 6가지, 얘 6가지지. 네. 맞죠? 얘 자유롭게 6개 갈 수 있고 얘 자유롭게 6개 갈 수 있잖아. 그럼 66에 36가지인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어디로 갈 때? 얘가 뭐야? 2로 가고 얘가 6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2로 가면 얘가 6으로 가고 얘가 6이 2로 가면 얘가 딱 2가지 경우가 있지. 이 2가지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지. 나머지는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되겠지. 공역과 치역이 안 되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몇 가지 빼줘야 돼? 2가지 빼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 510까지 계산해볼까? 이거 6시 2랑 같으니까 6시 2니까 6을 하면 15 곱하기 얼마죠? 34죠. 15를 곱하면 얼마? 510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별거 아니지? 근데 꼭 알아야 돼. 알겠어? 빨리 정리해봐. 이렇게 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 쉬기 전에 223쪽에 523번 봐봐. 그게 아까 전에 우함수였지. 맞죠? 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지.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으로 대응시킨대. 맞아? 아까 이게 그냥 이건 그냥 함수지. 함수 개수니까 1대1 안 걸려있지. 그냥 함수 개수는 기함수면 어땠지? 얘는 무조건 얘로 가야 되고 5 곱하기 5 25 가야잖아. 근데 이거는 우함수를 만족시키래. 이거 만족시켜야 되거든? 우함수는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지? 경우의 수 구하래. 이건 몇 가지냐면 이건 125가지입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일단 어찌됐거나 얘랑 얘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얘가 어디로 가면 얘도 분명히 그 값으로 가야 돼. 우함수성을 알겠어? 이거는 저기 아까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해봐. 뭐 식으로 하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여기로 가야 돼. 같은 값으로. 아까는 딴판이지. 아까 전에는 x, y 둘 다 바뀐 대로 가야 되잖아. 미러잖아, 미러. 근데 이건 미러가 아니야, 알겠어? 왜냐면 그래프 그려보면 정확히 되는데 너무 그건 들어가면 심하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0도 자유야, 0도. 0도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해가지? 0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5가지 다 갈 수 있는데 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해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해가지? 물론 여기다 x에 0 대입하면 0 이렇게 나와서 f0이 0일 수도 있지만 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전혀 문제가 안 돼. 만약에 마이너스 3으로 갔어. 5가지. 그러니까 0은 자유롭게 갈 수 있어. 5가지야, 5가지. 왜냐면 마이너스 3이 만약에 얘로 갔어? 그럼 얘도 그냥 여기로 가면 되거든. 같은 값으로. 높이가 같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니까 여기 딱 잘라줘서 얘 0은 5가지고 얘 몇 가지 갈 수 있어? 5가지지. 근데 얘는 가질 수가 없어. 얘도 반대쪽 좌우가 미러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럼 또 얘가 또 5가지 갈 수 있, 그러니까 얘도 5가지, 그러니까 0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럼 얘는 무조건 가야지. 거기 따라가야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지. 근데 얘도 선택사항이 없어. 얘가 가는 거 무조건 가야 돼. 우함수니까 얘가.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함수와 우함수의 차이점이 뭐냐? 아까 기함수는 0은 0으로 가야 되지. 왜냐면 0은 0으로 가야 돼요. 아까 그래프 보여줬지? 기함수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차이점 잘 정리해? 이해가 갔지? 그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는 거 알겠어? 그럼 시험 유사유형 나오면 그치? 그렇게 풀면 되잖아. 응용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막 옛날에 이런 교육 방법도 있었지. 너네들한테 막 이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어보고 학생이 바빠 죽는데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봐.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만들어준 거서 정리한 거 여기서 1대1 대응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주는 거고 여기서 펼쳐질 수 있는 내용 거기서 본 거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봐도 돼. 더 이상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안 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돼. 알겠어? 아시겠죠? 이거는 조합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니까 대응, 순열, 그 다음에 순열 아까 쉽지? 그러니까 조합만 잘 보면 돼.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거 뭐냐? 왜 이차함수? 근데 이제 잠깐 쉬기 전에 밑에 4번 있죠? 네. 근데 이게 4번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 다 이차함수 그래프경 파악이거든? 네. 근데 이게 왜 시험범위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니네 저기 뭐야? 명제부터지?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집합 시험범위 아니잖아. 네. 니네 명제부터잖아. 얘 이거 집합 이거 4번 왜 껴져 있어?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풀었는데 이거 왜 4번이 왜냐? 이게 왜 시험범위 2차함수잖아? 그 2차함수 플러스 집합이라 하더라도 명제부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원의 힘이 중요한 게 봐봐. 함수는 1대1 함수,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함수냐 그런 거잖아.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잖아. 근데 이거 2차 함수잖아. 1대1 대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물론 풀어줄게요. 나왔으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 같이 10분간 쉬었다 합시다.